시라즈를 떠나서 동북쪽으로 약 7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자리하고 있는 페르세폴리스를 방문하겠습니다. 페르세폴리스는 2500년 전 페르시아 제국의 영광을 간직한 도시로 다리우스 대왕이 서기전 518년부터 약 60년에 걸쳐서 건설한 제국의 의전 수도입니다. 당시 아케메네스 제국은 고대 오리엔트를 통일한 최초의 세계 제국으로서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아케메네스 제국 전체 판도에는 약 23개의 식민지 및 속국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들은 페르시아의 세계가 시작되는 노르주 때면은 엄청난 조공물을 가지고 제국의 왕국을 찾아와서 조공을 바치곤 했습니다. 지금 현재 페르세폴리스의 대략 면적은 약 12만 5천 평방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그 위대하고 거대했던 왕조는 BC 330년 알렉산더 대왕의 침략에 이은 파괴로 지금은 옛 영광을 뒤로하고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잔해로 남아있습니다. 오늘 이 페르세폴리스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동할 동선과 그 동선들에 대한 약간의 소개를 먼저 하고 본격적인 탐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들어와서 이쪽에 메인 계단을 통해서 페르세폴리스 유적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 들어가면 거대한 라마 수상이 양쪽에서 도열해 있는 만국의 문을 만나게 되는데요. 아마 당시 이 만국의 문은 페르세폴리스를 방문한 각종 사신들과 대표들한테 엄청난 위용을 가진 제국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는 역할을 표기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서쪽문을 통과해서 쭉 가다 보면은 지금 현재는 그 폐허와 잔해만 남아있는 군인의 길을 만나게 됩니다. 이 군인의 길은 폭 한 10m 정도, 길이는 약 한 100여 m 되는 대로인데요. 당시 군인들의 행진로였다고 합니다. 이미 만국의 문에서부터 제국의 위용에 압도당한 각국의 왕과 사신들은 이 길을 지날 때 아마 사열이나 행진을 하고 있는 형제의 친위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 300에서도 봤듯이 세계 최강 불패의 전투 부대인 이모탈, 즉 우리말로 하면 불사의 부대라는 그런 제국의 정예군인이었죠. 그래서 군인의 길을 쭉 걸어가다 보면 사방에 흩어진 동물과 조각상 그리고 건축 기초의 잔해들이 펼쳐져 있는 곳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측을 보면 거대한 문을 건설하다가 만 자치가 있는데 이 미완성 문입니다. 이 문은 통과해서 백주의 전당 이쪽으로 본격적으로 페르세폴리스 안으로 들어가게 된 문이었는데요. 이 문은 원래 우리가 처음 통과한 만국의 문보다 훨씬 더 크게 건설하려고 했으나 중간에 완공을 못하고 미완성인 채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미완성 문을 통과해서 조금 가다 보면은 통상 백주의 전당, 100개의 기둥이 서 있는 이 건물은
페르세폴리스의 아마 마지막 건축물이자 가장 화려하게 지어졌던 그런 건물로 알고 있어요. 외국의 왕과 사신단을 위한 연회의 장소로 많이 쓰였다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 100개의 기둥은 흔적도 없고 기단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백조의 전당을 서쪽으로 통과해서 나오면 페르세폴리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아파다나라는 공간이 나오는데요. 아파다나는 원래 10주가 있는 공간을 아파다나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다나가 가장 이 페르세폴리스의 볼거리 핵심인데요. 실제로 아케메네스 제국의 대왕들이 외국 사신을 만나는 접견장으로 쓰였습니다. 남쪽, 서쪽과 동쪽 계단에 새겨져 있는 구조가 가장 중요한데 이 구조들은 제국의 영광을 드러내는 각종 상징과 23개국 사신들의 조공 장면들이 새겨져 있어 하나하나 찬찬히 뜯어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당시 페르시아의 영광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원래는 72개 주랑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 지금 13개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다나를 거니면서 옛 제국의 영광을 반추하는 시간이 끝나면 다시 동문으로 나와 규모는 작지만 당시 회의 공간으로 쓰였던 트리필론이라는 건물을 마주할 수 있고요. 그 반대편에 다리우스 대왕이 거쳐있던 호차르라는 조그만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다리우스 대왕의 아들 크세르크세스가 아버지의 영광을 넘어서고자 만든 궁전인데요. 당시 왕비인 하디시 왕비의 이름을 따라서 하디스 궁이라고 불려지는 곳입니다. 다음 우리가 갈 곳은 지금 현재는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왕의 여인들이 거쳐있던 하렘 공간이었습니다. 이 실제로 박물관은 별도의 입장료를 들어가야 되는데요. 특별하게 들어가서 볼만한 것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 박물관 구역 오른쪽에는 제무성 국보가 있습니다. 통상 트레저리 구역이라고 하는데요. 속국에서 조공한 모든 재와 보물이 쌓여있는 왕실의 보물창고가 있는 곳으로 일부는 무기고로 사용했다고 해요. 그러나 이 화려했던 제무성 국보 공간은 기원전 330년 알렉산더 대왕에 침략해서 이 보물을 약탈하고 태워버려서 지금도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아크로폴리스의 각 공간들의 방문을 마치고 나면 언덕 사면에 있는 2개의 영묘를 방문하게 됩니다. 왼쪽에 있는 영묘는 아르타크세르크세스 3세의 영묘고요. 오른쪽에 있는 영묘는 그의 아버지 아르타크세르크세스 2세의 묘입니다. 자, 이렇게 2군데의 영묘를 보는 것으로 페르세폴리스 공간에 대한 탐방은 마치게 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아케메네스 제국의 최대 판도를 나타냅니다. 당시 아케메네스 제국은 아프리카부터 유럽, 동쪽으로는 인도와의 접경지대에 이르는 거대한 영토를 장악을 하고 전 세계를 호령했습니다. 자, 이 페르세폴리스는 항상 왕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었고요. 제국의 위용을 나타내기 위해서 각종 의전이나 행사가 있을 때만 사용하는 의전적 수도였습니다.
실제 수도는 수사나 액타바나라는 그런 곳들이 수도였고요. 당시 제국의 겨울 수도였던 수사에서부터 지금 터키의 서부 에게 연안의 사르데스까지의 2700km의 길을 닦아서 왕의 길이라는 해서 제국의 명령이 일주일이면은 제국의 수도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건설했다고 합니다. 당시 페르세폴리스 궁의 모습을 재현한 이 조감도인데요. 지금 여기에 보이는 두 개의 묘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 3세와 아르타크세르크세스 2세의 영묘입니다. 자, 지금 밑에 이제 거대한 왕궁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자, 통상 방어맥들이 하는 동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서 계단을 올라가면 처음 마주치게 되는 망국의 문입니다. 두 개의 거대한 라마수가 미용을 뽐내고 있고, 망국의 문을 통과하면 본인의 길을 통해 그러다 보면은 지금은 미완성체로 남아있지만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거대한 백주호를 만나게 됩니다. 이 백주호를 통과해서 오른쪽으로 들어서게 되면 페르세폴리스 공간의 가장 핵심적인 아파다나가 보이게 되고요. 아파다나 뒤에는 다리스 대왕의 궁전인 테차르,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회의 공간인 트리필론이 자리하고요. 그 앞에는 아들 크세르크세스가 자기를 위해서 만든 궁전인 하디스 궁전이 자리하게 됩니다. 하디스 궁전 건너편에는 지금은 박물관일 수 있지만 하렘 공간이었고요. 이 하렘 공간 오른쪽에는 제국의 보물들을 쌓아놓는 제무성 국고였습니다. 이 페르세폴리스는 평지에 튼튼한 이렇게 기단을 쌓아서 위에 건설한 도시였기 때문에 제국의 수도를 방문하는 거기 사신 분이나 왕들에게 엄청난 중압감과 위용을 과시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제부터 제국의 수도를 직접 발로 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